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장애로 살아와서 특별히 더 장애다 싶은 거는 눈밖에 없어요. 저는 대부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평균 눈이 한 40대쯤 되면 노안이 온다고 해요. 근데 저는 눈은 이 온 몸의 장애가 눈으로 다 갔나 봐요. 눈이 아주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1.5고 0.8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노안은 별로 없는 편이에요. 다행이죠. 제 이 장애에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블루투스도 끼고 그래야 되는데 안경까지 끼면은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안경은 다행히 안 끼고 있지만 좀 있으면 안경을 낄 때가 오겠죠. 그리고 보면은 녹내장이나 백내장, 디스크, 혹시 홍기용 위원장님 저랑 나이 차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하지 마요. 제 나이를 얘기 안 했는데요. 제가 20살이니까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이게 나이 때문에 이게 불편하구나 느끼신 점이 있으세요? 요즘에, 홍기웅 위원장님도 조금 늦게 오시는 편인 것 같네요. 젊은 게 꼭 좋은 것도 아닌데. 아무튼, 눈만 그러세요? 그냥 아픈 데가 하나둘씩 생기죠. 네. 조금만 걸어도 뭐, 예전 같지 않다던가? 아무튼 예전 같지 않은 거, 그게 서서히 노화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날 때부터 장애인들은 또 오히려 민감하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10살, 20살 그 시절에는 여러분들 장애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뭘까요? 말씀하셨어요. 모르시면 모르시는 게 당연하니까. 미숙아로 태어나서 8개월도 안 돼서 태어났고요. 그때 엄마 뱃속에서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운동신경을 다쳤어요. 그 운동신경을 다친 경우고 뇌 손상이죠. 뇌 손상은 다 뇌병변이라고 해요. 그리고 뇌졸중 이런 것도 다 뇌병변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 뇌성마비예요. 운동신경을 다친 것. 나이가 들었다거나 이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 미숙하거나 어렸을 때 황달이 있거나 혹은 아이를 떨어뜨렸다거나 이래서 뇌 운동신경이 손상된 경우죠. 근데 저는 장애 등록은 지체로 돼 있고요. 그게 좀 등록증 만든 지가 오래돼서 초창기에 받아서 그 세밀한 등록이 나눠져 있을 때 있지 않을 때 받아서 지체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뇌성마비가 40을 넘겨서 사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눈에 띄질 않는 거죠. 그래도 좀 어린 장애인들은 조금 봤는데 그때는 전동 휠체어도 없었고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럴 거예요. 90년대,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전동 휠체어나 그런 걸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혹시 진보당에서 저를 보고 전동 휠체어를 처음 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저를 보고 전동 휠체어 처음 보신 분? 현행동지, 그쵸? 예. 표정이 되게 신기하다,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그래요. 이렇게 밖에 나와서, 활동하고 이동을 해야 보는데, 예전에는 농구에 장애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나가면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요. 휠체어가 신기해서 보느라고. 그런데 요즘에는요, 노인분들도 스쿠터나 전동 휠체어 많이 타세요. 특히 강서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강서도 혹시 그런 경우 보셨어요? 장애인분들 다니시는 거 많이 보셨나요? 엄청 빨리 달리시지 않으세요? 그쵸? 서대문에서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전동 휠체어를 타시게 되면 뭐 엄청 과속하세요. 아주 급발진 저리 가라로, 예, 성격이 급발진을 하세요. 그래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휠체어를 타가지고,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비교적 저는 어렸을 때부터 휠체어를 타가지고, 사람 무서운 걸 알아요. 사람하고 부딪히면은 그 사람이 아프다는 걸 알아요. 저는 발판을 안 달리고 다니면 발판이나 바퀴 한번 밟히면 엄청 아프거든요. 지하철에서 제가 휠체어, 승강장하고 지하철 높이가 지금은 많이 낮아졌지만 굉장히 높을 때는 뒤에서부터 세게 타야지만 올라가서 탈 수 있었어요. 그나마 휠체어 앞바퀴가 좀 크면은 괜찮은데, 여러분들 차 운전하신 분들은 이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시죠? 예. 근데 뒤에서 세게 올라가다가 어떤 분 발을 밟고서 지나가면 좀 괜찮았는데, 저는 그냥 탄 거에만 만족해가지고 거기 서 있었나 봐요. 그분이 아프다는 말도 안 나와서 막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밟혔어요. 제가 그 와중에 이렇게 비키면 되는데 밟히셨어요. 그리고 더 지연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르니까. 그렇다고 빨리 비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켜드렸는데, 아마 제 경험으로 발등을 찢으셨으면 멍이 드셨거나 발가락을 삐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간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무서운 줄 알고 차 무서운 줄 알고. 왜냐면 저도 차를 앞에 주로 타고 다니니까 그 조수석에 타고 다니다 보니까 위에서 보면 전동휠체어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차체가 높고 승합차는 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분들, 노인분들이 휠체어 타면 막 차도 중앙선으로도 막 다니시고요. 그리고 노원에서 그런 분 본 적 있어요. 이건 전동 휠체어가 아닌데 척추가 휘신 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이렇게 걸어가시니까 신호등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가고 싶을 때 가시고, 예, 오고 싶을 때 오시고. 문화의 거리 있죠? 문화의 거리, 노원역에 문화의 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엄청 번화가거든요. 노원구에서. 근데 이렇게 하고 가시니까 차들이 신호등과 상관없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위태롭거든요. 그런데 이 예를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그리고 또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구부려지셔갖고 안 펴지셔서 또 그냥 땅만 보고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그럼 옛날 마인드 같으면 집에 계셔야 돼요. 왜 위험한데 나와서 돌아다니세요? 제가 그 얘기를 안 들은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나마 서울에서. 예전에는 비가 오면 비 오는 데에 나왔냐, 눈 오면 눈 오는 데에 나왔냐, 여름이면 더운 데에 나왔냐, 겨울이면 추운 데에 나왔냐. 우리나라 4계절이 있어서 너무 피곤했거든요. 한 계절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속으로는 그렇죠. 그러는 댁은 왜 나왔냐고. 주로 어르신분들이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젊으셨을 때가 있고 허리가 곧았을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선천적으로 장애가 아닌 이상. 그런데 노원에는요, 최근에 너무 좋은 게 생겼어요. 신호등이 들어오면 고개를 들어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바닥에 LED판 맞죠? 예, LED로
신호등과 또 동시에 파란불과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 사람 건너는. 그게 생겨서 저같이 눈높이가 낮은 사람도 또 거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다 보이겠죠, 그거는. 네. 그래서 그거 하나 개선됨으로써 이동권이 상당히 많이 보장이 되는 거죠. 제가 어딜 다닐 때 서울 촌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촌놈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자니까 제가 말은 상관하겠지만 서울 촌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키에 상관없이 저보다는 좀 높은 위치에서 걸어 다니시면은 간판 같은 것도 보고 다니시고, 그런데 저는 간판 보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서대문구 어디서 보자 그러면 몰라요. 가게 이름도 모르고. 요즘엔 스마트폰이 생겨서 그나마 난데 그 지역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간판이 안 보임으로써 저는 장애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게 노인이 되면 또 키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하고 생각하셔서라도 장애에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장애의 감수성을 늘 갖고 계셔야 된다. 내가 또 전동 휠체어 탈 줄 누가 알겠어요? 예. 걷기 힘들면 앉아서 다니면 좋죠. 그런데 제가 올해 변화가